반갑습니다. 여러분 인사드리겠습니다. 엔젝타 BS그룹에서 사업하고 있는 이주희 아이비오입니다. 아, 왜 마이크가 안 됐는지 네 이제 되니까 빨리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어제 굉장히 날씨가 좋았습니다. 다들 사업하셨나요? 쉬셨나요? 네, 그쵸. 단톡방 보니까 막 지방도 가시고 막 이렇게 하셨더라고요. 날씨가 굉장히 좋았는데 열심히 사업하시는 모습이 너무너무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저는 네, 집에 있었는데요. 잠깐 이제 산에 갔다 왔어요. 불교를 믿어서 뭐 절에 간 건 아니었고 이제 가끔 산을 가는데 어제 갔다가 내려오면서 이제 한번 더 넘어지고 예, 넘어지고 오늘 이제 나왔습니다. 오늘은 또 날씨가 어제랑은 너무 달라요. 비가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산을 챙겨오긴 했는데 제가 예전에 엔젝타 사업하기 전에 비만 오면 집에서 안 나갔어요. 집콕이었어요. 왜냐면 나가면은 안 좋은 일만 생길 것 같은 막 이상한 귀차니즘 발동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는 엔직타 사업이 아니라 다른 사업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매 그 콜드 컨택이라고 하죠. 개척이라고도 말하는데 그거를 이제 제가 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그래서 매주 그 정해진 요일에 정해진 시간에 가야 하는 곳이 있었는데 비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갈까 말까 막 고민 때린 거죠. 그러다가 갔어요. 갔는데 매출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비 오면 무조건 나가야겠다. 이래서 뭐 지금은 이제 상관이 없는데 그래서 그때 이제 제 귀차니즘이 없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만약에 저같이 귀차니즘 발동해서 집에서 안 나오고 싶은 분들이 계신다면 네, 교육 듣고 당장 움직이시는 걸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스폰서의 중요성이라고 제가 이제 여기다 적어 놓긴 했는데 사실 우리 저희가 파트너로서의 스폰서의 중요성은 익히 다 알고 계실 것 같고 저는 저희 모두가 다 스폰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파트너분들이 언제 생길지도 모르고 그리고 스폰서로서의 그런 자세가 지금부터 준비가 되어 있다면 나중에 우리가 파트너가 생겼을 때 좀 더 많이 더 알려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입장에서 이제 나도 스폰서가 되려면 어떤 자세를 갖춰야 될까라는 이제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제가 나도 스폰서다, 뭐 나도 자연인이다, 뭐 이런 건 아니지만, 네, 나도 스폰서다라고 해서 이제 봤고요. 네, 스폰서 그리고 파트너. 저는 처음에 엔젝타 들어오기 전에는 파트너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지금도 아마 저희 사업하시다 보면 스폰서님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파트너도 중요하다라고 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아마 말은 안 해도 있으실 것 같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엔젝타 오기 전에 지금은 한국에서 철수한 M사의 뷰티 회사에서 한 2년 반 동안 사업을 했었는데 그때에서 이렇게 보면은 승급식의 무대에서 올라가면 다들 하는 말이 저희 팀들이 있어서 제가 이 자리에 왔습니다. 저희 팀들 때문에 제가 승급을 했습니다. 저희 팀들 때문에 제가 이렇게 성공의 자리에 이렇게 팀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팀원들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제가 이제 그걸 막 듣다가 엔젝타를 왔는데 엔젝타에서 승급 무대에서는 스폰서님의 방향대로 가서 제가 이렇게 성장했습니다. 스폰서님을 따라서 제가 이렇게 했더니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다르지? 라고 생각을 좀 해봤더니 그 전에 있는 회사에서는 내가 평가만 했구나. 방판에서였던 거죠. 그러니까 팀이 있어야 매출이 일어나고 수익이 생기다 보니까 팀들이 중요했던 거고 엔젝타에 와서는 어때요? 스폰서님이 안 계시면 내가 방향을 못 잡잖아요. 그러니까 사람하고 정말 사업을 하는 일이 이 네트워크 사업인데 이전 회사에서 나는 방판을 했었구나라는 생각이 정말 들더라고요. 그래서 엔젝타에서는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거는 마이크 문제입니다.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스폰서님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파트너가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스폰서님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좀 바꾸셔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그 중요한 스폰서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는지를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저희는 네트워크 사업에서는 수평 구조, 수직 구조 어떤 구조라고 생각을 하세요? 네. 보통 다 수평 구조가 네트워크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아, 됐, 이렇게 해야 되네요.
네. 근데 일반 직장인은 다 수직 구조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수평 구조라고 이 사업은 수평 구조라고 얘기를 하는데 수평 구조라고 해서 모든 게 다 동등하다라는 말은 아니거든요. 정확히 따지면 의사소통 구조가 수평적이라는 거죠. 모두가 평등하고 무엇을 하든 자유롭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평적이니까 우리는 수평적이니까 어때요? 막 그냥 거의 입장이 동등하다고 생각을 많이 하는 게 대다수거든요. 그런데 어떤 조직보다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하고요. 교율이 필요한 게 수평적 조직 문화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업에 있어서는 우리 스폰서님의 그 리더십을 따라가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규율 속에서 질서정연하게 따라가서 복제를 해야 되는 사업이다. 그 조직이 바로 이런 수평적 조직 문화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렇다면 우리가 만약에 스폰서가 될 거니까 되기 전에 어떤 자세,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7가지 정도 되거든요. 첫 번째로는 관리자가 되지 말고 리더가 돼야 되십니다. 리더는 마음에, 관리자는 제도에 초점을 주거든요. 리더는 변화와 전진을, 관리자는 질서와 일관성을, 리더는 올바른 일을 하는 사람, 관리자는 일을 올바르게 하는 사람, 리더는 구성원과 변화를 위해 함께 일하는 사람, 관리자는 맡은 바 직무를 수행하도록 돕는 사람이에요. 저는 이거를 보면서 나는 관리자였나? 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나는 파트너가 있음에도 관리자처럼 하지 않았었나? 마음을 알기보다는 이걸 해야 되니까 일에 점점 초점을 두었었고 나는 변화하지 않으면서 파트너한테는 변화하라고 말하진 않았었나? 라는 생각을 좀 했었고요. 올바른 일을 같이 해야 되는데 일하는 방법만 알려주지는 않았었나? 라는 생각도 했었고 그리고 우리 팀들과 파트너들과 함께 뛰어야 되는데 그냥 너 할 수 있게 내가 도와준다고 서포트 형식으로 그냥 말만 해주진 않았었나라는 생각을 좀 했었고요. 저는 이 글을 보면서 딱 한 사람이 생각이 났어요. 저희 그룹장님. 저희 그룹장님이 정말 리더시구나. 네, 이런 거 진짜 어제 진심으로 막 느꼈던 것 같아요. 우리 모두 리더가 돼야 되고, 저는 저희 사업 하시는 사장님들 모두가 다 리더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마음을 좀 갖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는 동기부여를 해주면서 소통을 하셔야 돼요. 사람들과 소통을 하시고 할 일이 무엇이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스킬이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하나의 팀으로 일하도록 도와주고요. 최선을 다하여 일하도록 동기를 부여해주고 파트너가 조언을 구하면 적절하게 대응을 해야 돼요. 내가 소통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내가 할 일이 뭔지 몰라요. 근데 파트너가 이렇게 사업을 하다가 궁금한 점이 생겨서 물어보는데 내가 모르면 대답을 해줄 수가 있어요, 없어요? 네, 없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 일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파트너들과 함께 어떻게 일을 할 수 있는지 이렇게 방향을 잡아주고 그때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동기를 계속 부여를 해주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내가 경험이 많아지고 많은 지식이 생기게 되고 그다음에 많은 분들과 소통을 하게 되다 보면 파트너가 조언을 구할 때 저는 이런 부분이 안 돼요라고 물어봤을 때 얘기를 해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더 많이 부딪히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스폰서가 먼저 이 사업을 시작했다고 그냥 스폰서가 되는 게 아니라 물론 그것도 스폰서가 맞긴 하지만 누구보다 더 많이 공부를 하셔야 되고 누구보다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야 되는 게 또 스폰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또 들게 만들었습니다. 세 번째는요. 조직에 대한 노하우를 알고 계셔야 돼요. 파트너들이 수행하는 다양한 일에 대한 지식과 역량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자신의 팀의 지휘자가 되셔야 되는데요. 우리 파트너 분들이 한 명만 계시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되게 여러 다양하신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분들이 다 똑같은 한 가지 일만 다 잘하는 건 아니에요. 누구는 SNS를 잘하시고 또 어떤 분은 직접 사람과의 만남에 있어서 대면에 대한 그런 대화를 잘 하시고 각기 다 하시는 일이 다 다른데 이거를 캐치하지 못하고 그냥 똑같은 일을 딱 맡겼을 때 누구는 성과가 나오고 누구는 성과가 안 나온다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실 게 아니라 그분들이 잘하는 거를 계속 발견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죠. 그 오케스트라 지휘를 하시는 분들 보면
네, 오케스트라는 각기 다 다른 악기를 연주를 하잖아요. 근데 어때요? 굉장히 좋은 화음을 내잖아요. 굉장히 좋은 곡이 연주가 되는 것처럼 그 오케스트라를 연주하는 지휘자, 그 지휘자가 바로 저희 스폰서가 아닐까. 팀을 연주해야 되니까 화음을 내고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 연주하는 게 우리의 스폰서가 하는 역할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휘자가 될 수 있도록 네, 각각의 그 파트너들이 잘하는 부분을 좀 더 발전을 시키고 얘기를 해주셔서 지휘자 역할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네 번째, 대인관계의 스킬을 늘리자. 이거는 이제 아까 소통이랑 좀 비슷한 맥락인데요. 소통은 파트너들의 그런 상황을 잘 안다면 이런 대인관계의 스킬은 캐치를 내는 거예요. 내 파트너들한테 무엇이 중요하고 어떻게 동기부여가 되고 어떤 문제가 있고 변화에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이런 통찰력을 갖는 거거든요. 조금 어려운 말인 것 같아요. 저도 이거 쓰면서 이거 되게 어떻게 설명을 해드려야 되지? 이런 생각을 좀 했는데 생각을 잘 파악해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이제 파트너들 중에 뭐 저같이 결혼하신 분도 계실 거고 혹은 뭐 미혼이신 분도 계실 거고 혹은 뭐 성격이 내성적인 분도 계실 거고 되게 활달하신 분도 막 되게 다양하시잖아요. 그런데 이런 말을 했어. 스폰서가 어떤 말을 했을 때 그분이 자기는 그 말에 되게 많은 동기부여가 받는데 반면에 그 말에 다른 사람은 기가 죽을 수도 있어요. 예, 다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어떤 말에 더 반응을 잘하는지 캐치를 좀 하셔야 되고 그 그분의 상황을 또 설명을 잘 들으셔가지고 상황 캐치를 하셔야 돼요. 그 가정주부이다 보면은 이제 보통 성격에 따라 다르지만 이게 남편과 아이들의 육아 스트레스 요즘에도 독박육아 많이 하시잖아요. 독박육아 휴일에 한번 하고 나면 그 다음날 어때요? 힘 쭉 빠지거든요. 그런데 와가지고 목표 얘기하고 막 이런 얘기 하시는 것보다 어제는 어떻게 지냈는지 무슨 문제는 없었는지 대화를 먼저 풀어 나가시면 조금 더 이게 동기부여가 될 수 있는 말을 또 해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반응들을 잘 살피셔야 돼요.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칭찬에 굉장히 강하신 분 계세요. 그래서 막 푹 죽어 있다가 진짜 이거 잘하신다. 이런 말 한마디에 그냥 기가 살아가지고 더 잘하겠습니다. 이런 분이 계시는가 반면에 나는 잘하고 있는데 칭찬을 안 해줘서 더 기죽는 사람도 있거든요. 진짜 다양해요. 그래서 이런 반응들을 잘 보고 내가 이 파트너한테는 이런 말을 해주고 저 파트너한테는 저런 얘기를 해서 그 사람의 기를 좀 높여줘야 되는 스킬을 가져야 되지 않나 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저도 애가 둘이에요. 아이가 둘인데 성격이 너무 달라요. 큰애랑 작은애랑 너무 다른데 큰애는 고등학생이니까 좀 컸죠. 커가지고 이제 무슨 이제 혼자서 막 음악을 크게 틀거나 막 큰 소리로 얘기했을 때 야, 너 좀 조용히 좀 해. 밤 늦었잖아. 그 얘기하면 그냥 쿨해요. 알았어. 이러고선 다시 막 문 닫고 하고 그러는데 작은 애는 그렇게 얘기하면 똑같이 얘기하는데도 엄마는 내가 누구랑 무슨 얘기 하는지도 모르면서 내 마음도 모르면서 막 이러면서 삐져가지고 예, 방에 가가지고 그런 거예요. 사춘기가 둘 다 사춘기가 너무 다른 게 큰애는 요즘 애들은 되게 빨리 와요. 한 4학년 되니까 사춘기가 와요. 근데 큰애는 4학년 때 진짜 막 문 쾅쾅 닫고 엄마가 내 마음을 어떻게 막 이러면서 소리 질렀어요. 그러면 나는 똑똑하게 말해요. 난 네 마음 잘 알아. 나도 겪어봤어. 막 이래요. 그러면은 알긴 뭘 알아. 막 이러고 아빠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얘가 당돌하게 아빠는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로 모든 걸 다 자기 마음대로 해야 돼. 막 이러면서 막 대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무섭다. 되게 무섭다 막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둘째는 아니에요. 둘째는 딱 뭐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면은 조용해져서 방으로 들어가요. 2시간 동안 안 나와요. 그래서 들어가 보면 혼자서 2시간 동안 울고 있어요. 책상에서. 그래서 막 말을 걸어줘야 돼요. 야, 너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그럼 그때서 막 얘기해요. 아까 엄마가 나한테 막 이러면서 얘기를 해요. 그게 애들이 같은 배에 나왔는데 왜 이렇게 다르지? 진짜 너무 달라요. 근데 패턴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네, 맞죠? 정말 막 이렇게 내가 속이 막 부글부글 끓어도 스폰서님한테 스폰서님 저랑 대화 좀 합시다라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아, 나는 왜 이렇게 못하지?
나는 왜 이렇게 잘하려고 하는데 안 되지?" 이러시는 분이 분명히 계실 거거든요. 근데 제가 처음에 그랬어요. 제가 처음에 집에서는 막 애들 잡고 막 이러는데 이 사업장만 오면 기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스폰서님 무슨 얘기하면 이게 막 지적하는 것도 아니었는데 '내가 못해서 이런 얘기 하시나?' 뭐 이런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그게 이제는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또 있다. 진짜 세상에는 너무 다양한 사람이 있다. 그럴 때에는 네. 잘 다독다독 해 주셔야 될 분이 있고 또 기살게 칭찬을 해서 한 번 더 안아 주셔야 되는 아이들이 있는 것처럼 파트너한테도 그렇게 하셔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5 번에 감성 지능을 갖자. 뭐 이거는 아까 소통 부분이랑 또 스킬 부분이랑 쪼끔 비슷하긴 한데요. 감정을 이해하시는 거예요. 감정, 그다음에 그 감정을 좀 이용하셔서 내가 파트너의 관계에서 쪼끔 더 자연스럽게 녹아 들어갈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는 거고요. 또 스폰서가 감정 관리가 안 되시면 중대한 결정을 내릴 때 차질이 생기죠. 네. 그리고 감정이라는 게 감성이랑은 좀 달라요. 제가 엔젝타 초반에 카카오스토리 닉네임이 감성 리더 막 이렇게 써 놨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사업을 하다가 스폰서님하고 마찰이 생기면 욱하는 거예요. 아니 스폰서 그러다가 이제 별명이 감정 리더로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사장님은 감성 리더가 아니라 감정 리더 하셔야 됩니다." 막 이래 가지고 씌워 버렸어요 그냥. 근데 감성이 진짜 되게 중요해서 이제 '감성 리더가 돼야겠다.' 생각을 좀 했는데 감성 리더를 또 하라니까 비 오는 날 센치 져서 시 읽고 커피 마시고 막 이런 감성을 또 생각을 또 많이 하시더라고요. 일은 안 하시고 막 비 오니까 "야 우리 그냥 커피숍 가서 커피나 한 잔 마시면서 사업 얘기할까?" 어떻게 사업 얘기가 거기서 나와요? 안 나오지? 이렇게 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정이라는 게 되게 또 중요한 게 뭐냐면 가정주부님들 그러니까 제가 인제 가정주부다 보니까는 이 입장에서 얘기를 많이 해 드리는 거예요. 결혼 안 하신 분들이 많으시니까. 가정주부님들은 사실은 이렇게 같이 이렇게 사업이랑 병행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집에서 아이들이 속 썩을 때도 있고 남편이 느닷없이 꼬투리 잡을 때가 많아요. 진짜 남편이 말 그대로 남의 편이에요. 남의 편만 잘 들어요 진짜. 그런데 속상해요. 나는 막 속상하고 지금 막 속이 부글부글 끓고 풀 때는 없고 있는데 스폰서님이 전화를 딱 했어. 해 가지고 "사장님 이거 목표 계획 이거 왜 안 하셨어요?" 이렇게 딱 바로 나와 버리면 "아이씨 짜증나 죽겠는데 이게 뭐야?" 그러면서 막 이제 막 화병이 생기는 거죠 화병이. 근데 안 그러시죠 저희 스폰서님들 전화하면. 그래요. "사장님 뭐 하셨어요? 사장님 오늘은 별일 없으셨어요?"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래 가지고 이제 그때서 이제 제가 아줌마들 특징 말 한번 딱 트여 주면은 계속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바쁘신 거 아는데 막 얘기해요. "사장님 있잖아요. 오늘 뭐 남편이 이랬고 뭐 애들이 이랬고 진짜 속상했고." 다 말하고 나서 항상 또 똑같은 말 하죠. 바쁘신데 제가 너무 말이 많았어요." 꼭 그러거든요. 근데 그거는 어쩔 수 없어. 그러니까 파트너분들이 얘기할 때 끊지 마시고 다 들어 주셨다가 스폰서님 바쁘신데 제가 너무 길게 잡았어요." 이러면은 "괜찮습니다." 해 주셔야 돼요. 되게 미안해서 다음에 말도 안 할 거예요 아마 또 그러시면. 그럼 저희 스폰서님은 그렇죠. 그렇게 얘기하시죠. 그렇게 얘기하시면 "아유 제가 바빴으면 말씀드리고 끊었죠."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고마워요. 그쵸? 예. 그래서 진짜 이런 감정 이해를 또 많이 해 주셔야 되는데 이거는 사실은 고객님들하고 대화할 때도 좀 필요해요. 고객이 뭐 주야 근무를 해서 밤샜다거나 혹은 저처럼 가정주부인데 워낙 식탐이 많으신 분 그리고 가정주부님들이나 이렇게 스트레스에 취약하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 스트레스를 풀려고 먹는 거로 푸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거든요. 근데 다이어트 한다고 셀톡스만 하시는데 스트레스가 이렇게 풀릴까요? 못 먹는데? 안 풀려요. 안 풀리고 있는데 전화 띡 해 가지고 "오늘은 셀톡스 몇 번 드셨습니까? 뭐 체중 재보셨어요? 인바디 재보셨어요?" 물어보면은 어때요? "아이씨 얘는 전화해 가지고 나 더 뭐 스트레스 받게 하는 거야? 아 이거 안 해, 안 해, 안 해." 막 이럴 수 있어요. 근데 다르게 전화해 가지고 "아니 고객님 밤에 일해서 피곤하지 않으세요? 요번에 5월 달 가정의 달인데 아유 시댁 챙기고 친정 챙기고 아이들 챙기느라 너무 바쁘셨죠? 세톡스 하시는데 더 힘들지 않으셨어요?" 라고 말 한마디 한번 해 보세요.
이 사람이 안 먹다가도 나 이 코치님 말 때문에 먹어야겠다 생각 들 거예요. 너무너무 고맙거든요, 그게. 진짜 말 한마디로 사람이 고마워지잖아요. 그러면 안 하고 싶던 것도 하게 되고 안 살려던 것도 그 사람 때문에 사게 돼요. 그래서 그런 감성 지능을 가져서 좀 필요할 때 잘 써먹어야 되겠다. 이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여섯 번째, 인격을 갖추셔야 돼요. 좋은 멘토, 독서, 생활 습관. 좋은 멘토는 있으시죠? 있으신가요? 됐다. 네. 네, 멘토님들은 사람이 꼭 아니어도 되거든요. 이게 마이크가 이렇게 잡아야 지금 이 노래 부르려는 게 아니니까 이렇게 목소리가 나와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멘토는 진짜 만드셔야 되는데 이게 책에서 찾는 뭐 위인들이 멘토가 될 수도 있고 연예인들이 멘토가 또 될 수도 있고 같이 사업하시는 스폰서님이 멘토가 되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이제 저희 유한그 스폰서님이 저한테는 멘토셨어요. 근데 지금도 되게 이 감정이 막 빡쳐가지고 뭐 해결점이 안 보일 때 대화 한번 나누잖아요. 그러면 감탄해 감탄. 진짜 어쩜 이렇게 꼭 집어서 얘기를 해주시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멘토는 꼭 있으셔야 되는 부분. 그리고 독서를 하셔야 되는 이유는 이거는 제가 여기다 써놓은 게 아니라 발췌한 거거든요. 근데 독서를 해야 된다는 거는 뭐 아시겠지만 이미 많은 성공자분들이 책을 많이 읽으세요. 책도 많이 읽고 독서 습관을 들여야 되면 거기서 간접 경험, 그다음 간접 지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독서를 좀 하셔야 된다는 말인데 요즘 너무 바쁘세요. 지금 현대인들은 진짜 바쁘셔서 책 한번 종이책 들고 다니기에도 너무 무겁잖아요. 노트북에 뭐 휴대폰도 한 개가 아니잖아요. 요즘에는 너무 무거우니까 종이책은 들고 다닐 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밀리의 서재 같은 거 많이 이용을 하시잖아요. 뭐 그런 걸로 많이 보시기도 하는데 아침마다 제가 이렇게 올려드리는 글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제가 여기저기 찾아서 좋은 글을 막 뽑아서 제가 문장 실력이 뛰어나서 장문으로 막 써서 이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고 한 권의 책을 순서대로 요약해서 올려드리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걸 다 읽으시면 한 권의 책을 다 읽으신 거나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장님들이 너무 바쁘시니까 그런 책 속의 그런 중요한 부분, 알고 가야 되는 부분을 그렇게 올려드리는 걸로 또 저는 또 정리하면서 올려드리면서 배우고 있는 거죠. 한 번 더 생각을 하게 되고 한 번 읽었던 책인데도 한 번 더 생각하게 되고 한 번 더 나도 이렇게 해야겠다라는 좀 마음가짐을 갖는 것 같아요. 그리고 생활 습관을 견고하게 하자 이 말은 시간 관리를 잘하자라는 거랑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사업을 하시려면 뭐 파트너 관리도 하셔야 되고 저 같은 경우는 집안일도 해야 되고 시대 친정 챙겨야 되고 요즘에 또 이제 개냥이 같은 고양이가 한 마리 생겨가지고 고양이도 챙겨야 되고 막 이래야 되는데 이게 되게 그래요. 시간 관리가 안 되면 허겁지겁, 허둥지둥 막 이래요. 그리고 막 오늘 해야 되는데 잘 때 딱 누워서 나 이거 안 했어 라는 생각이 들고 허둥지둥 막 이러니까 이 시간 관리를 굉장히 잘해야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원래 다이어리를 잘 안 썼었어요. 근데 다이어리를 쓰게 된 이유가 시간이 너무 바쁜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 바쁜 것 같은 거예요. 항상 내가 할 일이 제일 많. 아, 아, 오늘 되게 방해를 많이 하는데 저는 이것도 좋게 생각합니다. 왜요? 그런 말 있잖아요. 나한테 막 얼마나 큰 위대한 일을 시키려면 나한테 권한과 시간을 주나. 그러니까 이런 말이 있듯이 저는 오늘 이 강의로 인해서 다음에 강의 무대에 설 때는 미리 마이크 작업을 내가 해야겠다. 라는 생각을 좀 갖게 됐습니다. 네, 네,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고, 네, 생활 습관은 정말 시간 관리 잘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업하시는 분들이 특히 되게 바쁘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를 네트워크 전업으로 하시는 분들은
사실 여기에만 집중을 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부업으로 하시는 분들은 일하랴 또 와서 이 사업을 하랴 정 다른 일을 하시기 때문에 가끔은 해야 될 거를 놓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은 스폰서님들이 좀 도와주셔야 되는 거. 그러니까는 제가 처음에 가정일에 이 일에 너무 정신이 없다 보니까 저희 스폰서님이 뭘 해주셨냐면 사장님 이거 하셨어요? 사장님 이거는 어떻게 되셨어요? 사장님 이거는 오늘까지 하셔야 돼. 이거를 되게 자주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메모 다이어리를 안 쓰고 다녔었는데 그렇게 저녁마다 체크를 해주시니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많이 도움을 좀 주셨던 케이스가 저 같은 케이스이기 때문에 이렇게 부업하시는 분들은 체크를 좀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 좀 있고요. 그리고 약간 이게 사람이 그 몸이 힘들면 마음도 힘들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기가 좀 빠지고 저녁 되면 생각 방전돼가지고 안 하고 싶다 막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 또 좋은 말, 위로, 칭찬, 막 토닥토닥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좀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저랑 같이 사업을 안 하셔도 뭐 투잡하시고 좀 많이 일이 많으신 분들한테는 그런 얘기 좀 해드리는 게 뭐냐면 남들보다 2배로 일하시고 2배로 시간을 쪼개서 쓰시고 2배로 할 일이 많아서 힘드시겠지만 나중에는 남들보다 2배로 성공하실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좀 해드리는 편이에요. 그러면은 그게 무슨 말이라고 이렇게 감동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말 한마디가 되게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7번째, 여기서는 이제 성공하는 스폰서가 갖고 있는 특성에 대해서 5가지로 또 나누었어요. 요거는 비전, 열정, 성실, 신뢰, 용기 이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좀 들어가 볼게요. 비전. 뚜렷한 비전은 명확한 목표의식을 가지게 하고 자신의 욕구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하며 난관과 실패에도 좌절하지 않고 이겨내는 힘을 가지게 한다. 비전 네트워크 왜 하셔야 되는지 비전 다 아시잖아요. 비전이 없으면 목표도 없거든요. 목표가 없으면 가다가 힘든 일이 생겼을 때 나는 이거 내 일이 아닌 거야. 자기 합리화를 또 하실 거예요. 내 일이 아닌 거고 이거는 나한테 안 맞는 일이야 라고 생각을 또 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명확한 목표의식을 가지는 비전이 있으셔야 돼요. 근데 비전이 스폰서가 먼저 가져야 되는데 파트너한테 야 너는 왜 Y도 없고 목표도 없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본인은 스스로 힘들 때 나한테 이거 해야 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중심이 흔들려 버리면 말은 안 해도 그거 다 알거든요. 파트너가. 그렇기 때문에 스포터가 먼저 나한테는 나는 이 목표를 내 파트너랑 같이 이뤄야 돼. 라는 이런 강한 인식이 좀 있으셔야 된다. 그리고 2번째로는 열정입니다. 열정은 목표 달성을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게 하는 원동력이래요. 자신의 일에 깊은 애정을 가지고 있는 스폰서의 열정은 파트너들에게 동기를 불러일으켜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아까 전에 이제 일이 많다 보니까 체크를 잘 못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내 스폰서님이 열정이 없으셔. 내가 이 일을 하든 말든 알아서 하겠지 놔뒀어. 그러면은 그 일이 진행이 될까요? 안 되거든요. 안 돼요. 근데 스폰서님이 어찌 됐든 간에 나는 전업이고 내 파트너는 부업 아니면은 투잡이니까 나는 열정 있게 이 사람을 끌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체크를 해주신 거잖아요. 같이 잘 되려고. 같이 잘 되기 위해서 체크를 해주신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 일에도 애정이 있어야 돼요. 최근에 이제 SNS를 많이 하시잖아요. SNS 하시다 보면은 좀 느끼시는 게 뭐냐면 이게 내가 너무 바빠가지고 대충대충 막 올리잖아요. 그러면 방문하는 사람이 확 줄어요. 근데 정성을 다해서 올리고 읽어보고 또 점검해보고 해시태그도 막 골라서 막 하잖아요. 그러면 방문자가 확 늘어요. 좋아요도 확 시켜요. 그걸 하면서 보면서 이게 말 못하는 SNS도 AI도 이런데 사람은 더 하겠다. 사람은 정말 조금만 애정 주면 정말 잘 되겠다. 이런 생각을 정말 많이 했어요. 성실성입니다. 네, 이렇게 그냥 들고 할게요. 네. 정직함하고 솔직함 그리고 성숙함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게 성실성이라고 합니다. 타인을 속이지 않고 자신의 장점과 약점을 정확히 알고 자신의 장점은 더욱 개발하고 단점은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요.
정직하고 솔직하고 성숙함. 이게 말이 되게 쉬운 것 같으면서도 어렵더라고요. 정직하다는 거는 거짓말 안 하는 거? 뭐 이런 거고, 솔직한 거는 내가 지금 내 마음이 이렇다는 거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거?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을 하는 건데, 여기서 성숙함. 저는 이 PPT를 작성을 하면서 아, 이런 분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어떤 분이냐면 딱 보고 듣고 내 스폰서는 왜 안 그래? 내 스폰서는 왜 저렇게 안 하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초반에 그랬어요. 제가 초반에 교육을 들으면 내 스폰서랑 내 파트너한테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되게 사업가다운 생각이 아닌 거죠. 되게 미성숙한 거였죠. 왜냐하면 교육을 들을 때는 자기한테 반영을 시켜야 되는 게 맞거든요. 내가 잘하고 있나? 나는 저런가? 아, 저걸 내가 배워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내 스폰서는 왜 비전 제시를 안 해줘? 내 스폰서는 왜 동기부여 안 해? 내 스폰서는 왜 나랑 전화를 안 해? 이렇게 스폰서님한테 대입을 시키고 내 파트너는 왜 나한테 저렇게 안 해?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면 그거는 성숙한 생각이 아니신 거죠. 그래서 만약이라도 지금 이걸 보시면서 내 파트너, 내 스폰서랑 비교를 하고 계신다면 당장 성숙한 생각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네, 자기한테 반영을 하셔서 자기가 배울 거를 찾아가셔야 되는 게 교육이고요. 그리고 나는 정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나는 비교를 막 하고 남하고 비교하고 막 이러고 있는데 스폰서님 물어봐요. 어,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저는 제 신념대로 갑니다. 거짓말하고 있어. 신념대로 간다고 하면서 잘 안 하고 있는 거죠. 결과가 안 나와요. 저도 이거 말하면서 되게 반성하고 있어요, 지금. 네, 그래서 자신이 잘하는 거를 또 자신이 잘 알잖아요. 근데 보통의 분들이 자기가 남하고 비교를 하다 보니까 자기가 못하는 걸 많이 봐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든 해보려고 이겨내보려고 부족한 거를 채우려고 하다가 시간을 많이 보내시는데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는 게 장점을 더 장점화 시키라고 하거든요. 내가 잘하는 게 분명 있을 거예요. 이렇게 찾아보시면 내가 이 사업을 하면서도 내가 잘하는 부분이 여러 가지 중에 한 가지가 분명히 있을 건데 그거를 더욱 특화시켜서 나만의 달란트로 만드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그걸 갖고 나의 팀들과 나의 스폰서님과 각각 다른 재능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취합해서 한꺼번에 이루어가는 게 조직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가졌습니다. 네 번째는 신뢰성입니다. 믿음 주셔야 돼요. 신뢰성은 혼자서 나는 나를 믿어. 너도 나 믿어? 이러면 돼요? 그건 믿으면 안 돼요. 그냥 서로 파트너들과 스폰서들과의 그 상호적인 그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게 신뢰성이지. 나 혼자 내가 믿는다고 내 파트너들이 다 나를 믿는 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확신이 없을 수도 있어요. 내가 이 사업을 지금 막 시작을 했는데 내 스폰서는 이건 진짜 해야 되는 사업이고 이건 진짜 비전이 있다고 말을 하는데 사실 나는 기존에 있던 그런 과거의 일들 때문에 머뭇거리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리고 내가 지금 이걸 해야 되는 게 맞기는 해. 그러니까 머리로는 이해가 가는데 마음이 안 움직이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럴 때에는 스폰서님들이 신뢰를 주셔야 돼요. 나 믿고 따라와라 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신뢰를 가지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다섯 번째는 용기입니다. 어제 저희 스폰서님이 이 PPT를 검토해달라고 제가 이제 보냈는데 보시고 나서 용기가 이 영어였어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거 보고 저도 요번에 왔어요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게 용기라는 영어구나 막 이러면서 막 얘기를 했었는데 용기는 새로운 도전을 가능하게 하고 앞으로 다가올지 모르는 위험을 기꺼이 부담하겠다는 각오를 다지게 합니다.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쉽게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이를 극복하게 합니다. 최근에 막 제가 올려드리는 거 보면은 막 용기, 좌절, 뭐 이런 얘기 되게 많잖아요. 그게 성공하신 분들이 다 하신 말씀들이라서 그런 게 있는데 용기가 정말 필요한 것 같은데 머리로 생각만 하시고 용기가 없어서 말도 못 하시는 분들 되게 많을 거예요. 파트너분들 중에서 막 이렇게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런 아이디어도 생기고 이렇게도 한번 해보고 싶고 막 이런데 내가 이걸 말하면 틀렸다고 말하면 어떡하지? 이렇게 내성적이신 분들이 있어요. 그럼 말하지 말까? 말할까 말까? 이러다가 이제 잊어버리시는 경우 되게 많고 그럴 때 이제 평소에 말 많으신 분들이 어느 날 말이 없어. 말도 없고
잘 웃던 분이 웃지 않아. 그럼 분명히 뭔가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 사람의 상태에 대해서 먼저 물어봐 주셔야죠. 어, 오늘 뭐 무슨 일 있으셨냐? 오늘 뭐 바이오리듬이 뭐 이상해지셨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물어보셔서 상태를 파악을 하셔야 되는 거. 그러면은 사실은 이게 스폰서라는 이 단어 자체, 사람 자체가 어렵게 느끼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제가 처음에 여기 왔을 때 스폰서님이 되게 하늘 같은 거예요. 진짜 너무 말 함부로 걸면 안 되고 막 함부로 웃으면 안 되고 말할 때 무조건 대답해야 되고 막 이래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아 이건 아닌데 지금은 이제 아니지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말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유도를 해주셔야 돼요. 아이디어가 있는데 이거 말할까 말까 고민하시면 사장님 막 오늘 이렇게 사업을 하다 보니까 다른 방법도 좀 있을 것 같은데 사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하고 먼저 물어봐 주시면 얘기를 꺼낼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얘기 꺼내고 나서 아 그래요? 그거는 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좀 이런 거보다는 "아 진짜 너무 좋은 생각이다." 막 이렇게 칭찬을 좀 해 주시면 굉장히 좋고 이게 또 되게 시너지 효과가 나는 게 뭐냐면 제가 어제 그저께 약간 인제 좀 집에 아이들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었어요. 근데 어제 PPT를 만들고 저희 유한근 스폰서님한테 "검토해 주세요." 그걸 보냈는데 전화를 하셔 가지고 굉장히 칭찬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 사장님 이거는 어디서 만드셨고 뭐 어디서 발췌하셨고 막 얘기를 하시는데 갑자기 막 자신감이 막 없던 자신감이 막 턱에서 막 솟아오는 거예요. 너무 신나가지고 그래가지고 제가 저 칭찬 좀 많이 해주세요 막 이랬는데 제가 칭찬을 많이 안 해드리죠 또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아니고요. 저는 누구보다 저희 스폰서님이 칭찬해 주시는 거에 더 힘을 얻습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진짜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하잖아요. 칭찬 한마디가 우리 파트너들한테 용기를 막 생성하게 내게 만들어주는 그 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리고 막 우리 또 아이들 얘긴데 아이들이 그러는 거예요. 시험을 이제 예전에 코로나 터지기 전에 시험을 이제 보잖아요. 보는데 우리 큰애가 공부를 정말 안 해요. 근데 제가 걔 4학년 사춘기 때 공부하고 학원 가는 것 때문에 엄청 싸웠어요. 저는 시켜야 되는데 얘는 안 하려고 하고 그래서 학원을 다 끊었어요. 그냥 다 중단시키고 네 마음대로 놀아라 했더니 진짜 노는 거예요. 진짜 운동장에서 축구하고 노는 거예요. 딸인데 그리고 다니고 중학교 가서 고등학교를 갔어요. 지금. 그러니까는 자기가 스스로 인정해요. 나는 공부 못해. 그러면서 되게 해맑해요. 진짜. 하나도 걱정 없이 사는 애처럼. 그런데 어느 날 수학 시험을 보고 왔는데 와서 그러는 거예요. 엄마 수학 엄마가 못했어? 아빠가 못해서?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엄마는 글자랑 좀 친해. 그랬더니 그러면 내가 엄마 닮았네. 수학 못하니까. 국어 시험지 딱 꺼내놓고 문학 시험지 꺼내놓고 이거는 아빠를 닮았네 이러는 거예요. 굉장히 천진난만하죠. 그리고 하루는 시험 문제를 이제 점수를 갖고 왔는데 100점이 만점이라면 한 40점을 맞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기죽이면 안 되잖아요. 용기 있게 키워야 되니까 야, 너 공부 안 했는데도 43이나 맞았네? 잘했어. 막 이랬더니 얘가 기가 더 사는 거예요. 기가 더 살아서 그렇다고 생각해 마도박이래요. 그래서 다음에는 1점만 올려? 그냥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늘 그 점수더라고요. 네. 아무튼 아이들은 정말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 용기를 주는 게 말 한마디로도 용기가 정말 줄 수 있다. 칭찬 한마디로도 용기가 좀 되더라라는 거를 실감하고 있고 우리 이제 둘째가 이어서 할게요. 우리 둘째가 공부를 혼자서 잘해요. 그러니까 가르쳐주는 거 없는데 혼자서 막 이렇게 파고드는 성격? 예, 그런 성격인데 그 아이가 시험을 이제 네, 시험을 봤는데 얘가 이제 언니보다 공부를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뭐 한 문제 틀렸나? 그렇게 가지고 와서 막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보통의 이제 아이들은 니 잘났네 이러는데 우리 큰애는 너무 이게 해봤다 보니까 대박 내 동생이 나보다 공부 더 잘하네 이러면서 친구들한테 사진을 찍어서 보내는 거예요. 내 동생 천재가 막 이러면서
그런데 우리 둘째한테는 그게 또 용기였어요. 그러면서 우리 언니는 내가 봐도 참 이상한 언니인 것 같아 막 이러면서 얘기를 하면서도 또 신나하는 거지 좋아서. 이렇게 되게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 굉장히 그러면서 또 용기 저하되는 일이 또 하나 있었는데 용기 저하되는 말. 이제 큰애가 유치원 다닐 작은 애가 유치원 다닐 때였어요.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는데 이제 막 너무 이제 순수한 마음에 우리 큰애가 유치원 때는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엄마, 산타 할아버지는 굴뚝으로 들어오는데 우리 집은 굴뚝이 없잖아. 그래서 어떻게 들어와? 이러길래 어, 공간 이동을 해서 그랬더니 아 그렇구나. 그래서 그러다가 또 지나서 그걸 알게 됐어. 공간 이동이 안 되는 걸 알게 됐어. 엄마 잘 때 엄마가 문 열어줘 이러는 거예요. 비밀번호 모르잖아. 이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좀 했었고 거기서야 아 잠깐만요. 이게 몰라요. 어. 이게 왔다 갔다 해가지고. 네. 그래서 작은 애가 엄마 크리스마스에 산타 할아버지가 오실까? 오시면은 나는 착한 일 많이 했는데 뭘 가지고 오실까? 했더니 큰애가 나와서 그래요. 되게 태연하게. 헐 바보. 없는 거야. 무심하게를 해버린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얘가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작은 애가. 그 다음부터는 술 얘기도 안 해요. 그냥 엄마 내가 갖고 싶어 사줘. 그냥 그래요. 그래서 완전 이 꿈과 희망을 큰애가 막 무너뜨린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용기가 여기서 용기랑 좀 비슷하지는 않는 것 같은데 그런 일화가 있어가지고 저는 이제 말하고 싶은 거는 말 한마디로 용기를 좀 줄 수 있다. 네, 말 예쁘게 하셔야 합니다. 네, 그 얘기를 해드린 거고요. 그렇다면 나는 이제 파트너 입장에서 나는 지금 뭐 어떤 파트너가 되어야 하는지를 보시게 되면은요, 후원받을 자격이 아니라 자세를 갖추셔야 합니다. 말투, 아시죠? 말투. 네, 반말 쓰시면 안 되죠. 스폰서님한테 감히 큰일 납니다. 행동. 네, 되게 조심스럽게 해야 돼요. 경거망동하시면 안 되는 거고요. 표정. 되게 생글생글 웃으셔야 되죠. 근데 내가 밖에서 안 좋은 일이 좀 있으면 사실은 이 표정 관리 잘 안 되시거든요. 그래도 항상 스마일 하셔야 되고 인사. 우리 사장님도 인사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좋은 하루 되시라고 항상 인사하러 오시는데 그래서 지사 오면은 제가 하루가 되게 좋은 하루로 다 지나가는 것 같아요. 너무 기를 많이 받아서 인사를 정말 잘하셔야 되고요. 자격이 아니라 자세를 갖추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을 갖추셔야 되는 거죠. 말투, 행동, 표정, 인사는 전부 다 기본이에요. 기본을 갖추셔야 되고 스폰서의 자리는 곧 내가 가야 될 자리입니다. 지금까지 말했던 거는 내가 스폰서가 되기 위해서 지금부터 갖추어야 될 거라면 스폰서의 자리는 내가 곧 가야 될 자리이기 때문에 지금 내가 하는 행동이 내 파트너가 나한테 하신다는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스폰서한테 하는 말투, 행동, 그다음에 이렇게 표정이라든지 이런 게 내 파트너가 나한테 한다고 하면은 기분이 좋아야 돼요, 나빠야 돼요. 내가 잘하고 있다 그러면 당연히 좋으시겠죠? 근데 내가 가끔은 이 감정에 치우치다 보면은 욱하게 얘기할 때도 있고 행동이 또 안 그렇게 나올 때도 있어요. 그거를 전부 다 내 파트너가 나한테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이거 꼭 하시고 기본을 갖추셔서 자세를 갖추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사업을 배우려는 자세를 갖추셔야 합니다. 겸손하셔야 돼요.
기본에 아까 앞전에 말씀드렸듯이 기본에 충실하셔야 되고요. 언제 어디서나 배움을 얻으시려고 하셔야 돼요. 저는 이 사업을 오래 했다고 무조건 많이 안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경력이 오래되고 사업을 오래 했어도 경험은 많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막 시작하신 우리 파트너 분들이나 신규 사장님들은 굉장히 이 추진력이 있으시잖아요. 추진력도 있고 아이디어가 반짝반짝해요. 남들이 안 했던 거를 시도도 하시면서 실행을 하시잖아요. 그거는 사실은 기존에 하셨던 분들도 많이 배우셔야 하는 부분이거든요. 저는 그래서 기존에 경험이 많으신 분들과 그다음에 이제 막 시작하신 분들과 이게 상생으로 가셔야 된다. 그러면 굉장한 시너지가 날 것 같아서 서로한테 누구한테 어른이든 아이든 나보다 나이가 많든 적든 간에 배움을 얻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너무 자만하시면 안 돼요. 내가 좀 안다고 자만하시거나 그렇게 경솔하게 되시면 사람들이 다 알아요. 말은 안 해도 쟤한테 뭐 물어봤더니 되게 자만하게 되게 거들먹거리면서 얘기해. 그러면 안 가고 싶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만하지 마셔야 되고 항상 배우고 배운 다음에는 감사할 줄 아셔야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 더 가르쳐주고 싶으실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존중 감사. 스폰서여서 당연한 거 없습니다. 스폰서님이기 때문에 무조건 미팅 같이 가줘야 되는 법 없고요. 스폰서님이기 때문에 식사할 때 가끔 내줘야 되는 법 없어요. 그리고 시간 스폰서님이기 때문에 무조건 시간이 나한테 맞춰질 필요 절대 없습니다. 왜냐하면 스폰서님도 사람이고요. 스폰서님도 감정이 있는 사람이고요. 나 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나는 무조건 내 파트너가 미팅 요청하면 무조건 오케이 합니까? 아니죠. 상황 봐야 되죠. 그리고 식사 무조건 내가 밥 삽니까? 아니죠. 아닙니다. 저는 부평에 살아요. 인천 부평에 사는데 스폰서님들이 가끔 일부러 와주실 때 있어요. 제가 지사를 뭐 회사를 코로나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도 올까 말까. 왜냐면 저는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왔다 갔다 해서 괜히 걸리기라도 하면 애들이 안 좋잖아요. 그리고 남편이 해외 출장을 많이 다니는 사람이라 한번 이게 안 좋게 되면 일이 완전히 끊겨버리니까 이게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민감했어요. 그래서 통근 아닌 통근 시간이 전 좀 있어요. 지금도. 그래서 한 10시만 넘으면 난리가 나요. 엄청 많이 오는데 그래서 가끔은 이제 스폰서님 부평 오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항상 밥을 사드리려고 해요. 왜냐면 시간을 빼셨고 멀리서 오셨고 저는 저는 지사에 배우러 오는 거고 스폰서님은 저를 만나서 어떻게 해요? 알려주시러 오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감사의 표시를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파트너가 사주는 밥이 얼마나 맛있게요? 드셔보셨죠? 네, 진짜 맛있게요. 네, 그래서 저도 스폰서님한테 많이 사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밥 사드려야 될 것 같다, 아무래도. 네, 이렇게 존중과 감사를 가지셔야 되고요. 스폰서 없이 나는 이 자리에 없습니다. 제가 아무리 제품 하나 사려고 인터넷을 찾아서 만나서 알게 되었지만 내가 이 사업장에 온 순간 내 스폰서님이 없으면 제가 이 사업을 해나갈 수 있을까요? 아니요, 없습니다. 스폰서 없이는 나는 혼자 이 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올바른 스폰서가 되지 못하면 내 파트너가 내 곁에 남아 있을까요? 아니요. 그냥 개인 장사하러 가셔야 돼요. 그냥 판매만 하시고 방판해서 가셔야죠. 여기는 사람과 사업을 하는 곳이지 제품 판매 매출 올려서 물론 그것도 영향이 있기는 하지만 나는 스폰서님을 따라서 사람을 따라서 가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스폰서 없이 나는 여기에 설 수도 없고 갈 수도 없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꼭 스폰서님을 따라가셔야 되고요. 내 파트너가 우리 복제 사업이잖아요. 복제 사업인데 내 파트너가 나를 복제할 수 있을 만큼 나는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한번 점검을 해보셔서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야 돼요. 파트너가 갑자기 딱 생겼는데 내가 그때부터 스폰서 노릇을 한다고 노릇 아닙니다. 스폰서가 된다고
네, 갑자기 막 안 하던 말 하면서 안 하던 행동을 하면서 이러면은 그 파트너가 어떻게 볼까요? 제가 갑자기 왜 저렇게 변했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은연중에 내가 그런 생각을 갖고 그런 말투로 해서 스폰서로서의 자격을 미리 자세를 갖추고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내가 파트너다. 내가 고객만 있고 뭐 파트너가 없어도 나는 지금 잠재 파트너가 고객이 잠재 파트너거든요. 고객이 될 수도 있고 혹은 내 지인들이 볼 수도 있어요. 내 지인들은 어느 순간 파트너로 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잠재 파트너가 나를 지금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예전에 제가 지인 미팅을 잡을 때 나랑 같이 일하시는 나를 도와주시는 분인데 오늘 부평에서 미팅이 있는데 언니 얼굴 한번 보자. 그냥 편하게 차라도 마실까 해가지고 자연스럽게 스폰서님이랑 이렇게 만나게 한 적이 좀 있었어요. 그러면은 우리 스폰서님하고 이제 저하고 제 지인분하고 얘기를 하죠. 일단은 친해져야 되니까. 그러다가 이제 알게 되고 그 다음에 나중에 그분이 파트너로 왔을 때는 어때요? 되게 편한 자리가 되겠죠. 편하고 어색하지 않고. 그랬을 때 처음 만난 그런 자리에서 내가 지인하고 더 친해. 그렇다고 내가 스폰서님한테 지인 입장에서 스폰서님 막 허비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라고 어필을 하시면서 내가 도움을 받고 있다고 얘기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지인도 아이고 그래요. 뭐 우리 주위 도와줘서 너무 감사하다 이런 마음이 들면은 나중에 파트너로 왔을 때도 똑같이 감사의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미리미리 내가 스폰서님을 존중할 수 있는 마음 자세가 필요하고 그렇게 어떻게 파트너가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어떤 자리에서든지 내가 하는 자세를 올바르게 갖고 다니셔야 합니다. 네. 우리 그룹사님이 늘 하시는 말씀이세요. 믿음, 도움, 진실. 네, 저는 진짜 이 믿음, 도움, 진실 이 세 가지 잘 이뤄나가면 세상에서 제일 훌륭한 리더가 되실 수도 있을 것 같고 엔젤타 BS 그룹 안에서도 굉장히 훌륭한 사업가가 되실 수 있을 것 같고 이 세 가지가 똘똘 뭉쳐서 저희 BS 그룹이 어느 그룹보다도 더 잘 나갈 수 있는 그룹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항상 응원하고 화이팅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오늘 사업자 교육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